사실 유리 씨가 결혼을 택한 시점이 21살의 어린 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활동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라붐 출신의 유리가 이혼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그리고 KBS의 살림남 등에 출연하면서 남다른 금실을 자랑했던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발표했다. 더욱이 두 사람에게는 단순히 두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남을 비롯해서 쌍둥이 자매까지 무려 3자매를 슬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발표했다.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금실이 좋던 부부가 대체 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걸까? 그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연소 아이돌 부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부부였는데 결혼 때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던 부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결혼을 발표했을 당시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라붐의 소속사가 굉장히 어마하기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라붐이 어떤 시기였느냐, 상상 더하기라는 곡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리 양이 활동에 계속해서 불참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룹에서 탈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결혼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말입니다. 사실 탈퇴부터 결혼식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혼식 자체만을 두고 보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소속사 입장에서 보면 멤버들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이어온 걸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 더하기라는 곡을 통해서 재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도약할 그 시점에 멤버를 탈퇴시켜준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직전에 멤버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최민아를 비롯한 지인들이 정말 라붐의 소속사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유리 양이 혼전 임신을 한 상태였고 낳겠다라고 결정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유리 양을 놔줬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양이 탈퇴한 이후 라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어렵게 팀을 이어오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그 직전에 유리 양이 나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라붐 역시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라붐의 멤버들 역시 유리 양의 결혼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갔으면 잘 살았어야지. 그리고 유리 양이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 양이 향후 연예계 활동을 안 하는 조건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리 양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걸그룹으로 활동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리와 최민환 군이 리얼리티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걸그룹 활동은 안 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에 소속사 측에 양해를 구해서 사실 소속사 측이 다 이해를 해주고 내보내준 거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방송에서 보면 되게 금실이 좋아 보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알아보니까 금쪽 상담소에서 나왔던 이들 부부의 모습이 실제로 이들 부부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였다.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둘러싼 가치관의 문제가 상당히 컸던 부부였습니다. 왜냐? 일단 최민아는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줘야 한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유리 양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게 하는 엄마의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등 하원 시간만 무려 3시간이 걸리는 유치원을 선택했다. 그리고 발레와 영어까지 모두 하는 유치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달 교육비로만 800만 원 가까이 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매주 놀이동산에 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놀이동산에 가서 노는 것뿐만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티켓을 끊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티켓이거든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7, 8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유리 양은 다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다 해주게 하는 그 스타일이 바로 엄마로서의 유리 스타일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유리는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워터파크도 입장료가 비싸서 나만 못 갔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걸 봤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알았다 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오은영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결핍에서 오는 응어리를 아이들에게 투사해서 풀고 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등하원입니다. 유리양이 엄마로서 선택을 해서 등하원에만 3시간이 걸리는 유치원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하원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빠인 최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환 부부가 사실은 최민환의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1층은 최민환 부부가, 2층은 최민환 부모님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아이들의 양육 역시 최민환의 부모님들이 담당을 해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유치원을 선택한 것 역시 유리양이었다. 유리 씨는 엄마로서의 선택만 하지 실질적으로 고된 양육과 등 하원은 모두 최민환과 최민환의 부모님이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리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방 육아를 한다. 가끔씩 우울해질 때가 있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파경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사실 가정사다 보니까 그 부부들 사이 어떻게 제3자가 명확하게 알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를 두고 이들 부부가 팽팽하게 갈등을 보였다. 그 가운데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관념에 관한 차이였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민환 군 그야말로 영앤 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FT 아일랜드로 굉장히 잘 나갔고 이 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 실제로 강남구 유련동에 있는 한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주택, 즉 건물을 새롭게 지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최민환의 부모님들과 최민환 부부가 함께 살았다. 그리고 2019년에 이 집을 매입할 당시 이 집의 시가가 약 3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앤 리치의 상징이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던 그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이들 부부의 환경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FT 아일랜드가 결국은 그룹 아닙니까? 그룹들은 결국 무대가 있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도 나서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최민환 군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긴 하지만 FT 아일랜드로 한창 잘 나갈 때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리 씨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는 스타일 아닙니까? 한 달에 교육비 800만 원이 드는 유치원에 계속해서 보냈고 매주 아이들을 놀이동산에도 보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관의 차이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부부가 살림남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 씨 역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유리 씨가 결혼을 택한 시점이 21살의 어린 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활동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게 됐다. 실제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3시간이나 걸리는 등 하원은 모두 최민환이 맡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 역시 최민환의 부모님이 맡지 않았습니까? 최민환의 경우에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좀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 역시 돈도 많이 벌고 인플루언서로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에 나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됐다. 물론 유리 씨가 번 돈으로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관과 양육관에 관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셋 아닙니까? 엄마가 외부 활동으로 돈 벌러 나간 사이 아이들의 양육은 누가 합니까? 다 최민환과 최민환의 부모님들이 해주고 계셨던 거였거든요.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고민 끝에 이들 부부는 파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갈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육권을 모두 최민환 군이 갖게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인데 그 뜻이 뭐냐? 결국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을 때 더욱 행복함을 느꼈다.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한 결혼 아닙니까? 그러려면 잘 살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라붐이라는 그룹 역시 해체기를 겪게 됐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딛고 이런 가정 역시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비난보다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고지를 안 해드렸었는데 앞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고퀄리티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